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싱글 여자입니다. 몇 달 전까지는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면서 사는 중이에요. 어린 나이에 아니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뭐랄까, 사람한테 정말 질려버린 상태여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어린 나이 아닌 건 압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한다 했을 때 주변에서 열이면 열 다 말렸어요. 우리 부모님 빼고 저의 재력을 아는 친한 친구들 몇몇은 전부 다 말렸습니다. 웃긴 건 친구들 전부 유부녀예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해서 말린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아깝다고 말린 겁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느냐. 3년 사귄 거 긴 시간 아니다. 33 넘어가도 늦지 않는다 등등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지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갖은 풍파 다 막아주는 든든한 남자친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때까지는 그랬죠. 하나 그것이 통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걸 결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모였죠. 파혼한 이유는 첫 번째가 예비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비 신랑이 끝까지 제 편이었다면 결혼은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다행인 건지 결혼 전 본 모습을 알게 돼서 파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제가 그 집에 종속되거나 종살이를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인인 두 사람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결혼과 예비 남편과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개념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시집 간다는 말과 장가 든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필 제가 결혼하려던 사람 가족, 특히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며느리는 자기 집안에 종속되는 존재로 아는지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파혼할 때까지 예비 남편은 자기가 왜 파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은주야, 너 지금 뭔가 착각을 단단히 하는 것 같아. 너 내년이면 33이다. 지금 파혼하면 네가 다시 누구 만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란 말 몰라? 넌 뭐가 그리 까탈스러운 건데? 원래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가면 다들 우리처럼 시댁에 더 신경 쓰고 남편이 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법이야. 너 그런 줄 몰랐는데 왜 그리 이기적이고 너만 알아? 설마 너 무슨 페미니스트 뭐 그런 거야? 착각 좋아하네. 정신 차릴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랑 너네 엄마야. 뭐? 시댁이랑 남편이 더 중하다고? 그건 대체 누가 정해놓는 거니? 결혼해서 내가 왜 너희 집 잡스러운 일들을 다 하고 공짜로 일을 해줘야 하는 건데? 월급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미쳤어? 난 그러려고 너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나 결혼 못하는 걱정 할 필요 없이 네 걱정이나 해라. 파혼하자고 처음 말했을 때는 설마 하고 안 믿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실체를 알고 매달리는 그 사람의 민낯을 보며 내가 과연 이 사람을 3년의 시간 동안 제대로 본 게 맞을까 하고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와 예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동갑내기로 저는 외동, 남자친구는 누나가 둘이 있었습니다. 각자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둘 다 아주 잘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수도권 4년제 대학 나왔고 남자친구는 2년제 전문대 나와서 중소기업 다닙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잠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 사업이 잘 되어 지금은 평균 월 수입이 남들 연봉 절반 정도는 됩니다. 당연히 20대 중반부터 시작한 일이라 돈도 꽤 모았고 제 앞으로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어요. 자랑 같아서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비 시댁에 비해 절대 후진 조건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남자친구는 전문대 졸업 후 전공과 상관없는 곳에 취업해 직장 생활하고 있고 수입은 저랑 사귈 당시 실수령이 250 정도라고 들었어요. 작은 소형차 하나 끌고 다니고 모아둔 돈은 3천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금수저는 아니고 원래 부모님이 넉넉하신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수입이 좋아지면서 형편이 많이 좋아진 케이스예요. 부모님께 매달 4,500만 원의 용돈을 드리고 있지만 제 수입에서는 전혀 타격이 없는 정도이고요. 제가 알기론 남자친구는 본인 적금 드는 것만 해도 버거워서 자기 부모님께는 가끔 일이 있을 때만 용돈을 드리는 걸로 압니다. 한마디로 자기 몸 하나만 건사하기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자기 어머니 부양 책임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누나가 둘 있고 막내 아들 자리 잡기 바라는 어머님이 별다른 요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식당을 하세요. 시아버지 되실 분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고생하면서 키워놓은 식당이라고 들었습니다. 큰 식당은 아니고 시장 어귀의 작은 백반집입니다. 주변에 공장들이 꽤나 많아서 주로 그 사람들 상대로 매출이 나오고 큰 빚 안 지고 먹고 사는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그것만 해도 자기가 1등 신랑감에 조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툭 하면 저에게 그런 말을 강요하듯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주위를 봐도 나만큼 1등 신랑감은 없는 것 같지 않아? 뭐? 갑자기 웬 1등 신랑감 타령? 왜? 결혼하면 나한테 1등 신랑감처럼 잘해주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봐봐. 우리 엄마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셔서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 없지. 우리 누나들은 다 시집가서 알아서 우리 엄마 알아서 챙기지. 게다가 나 막내 아들이잖아. 나한테 시집 오는 너는 진짜 속 편한 거 아니야? 너 친구들 한번 보고 비교해봐라. 나 정도면 진짜 걱정거리 없는 집안이지. 안 그래?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 근데 결혼해봐야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너도 미리미리 우리 엄마한테 잘해. 우리 엄마 마음에만 들어봐라. 아들이 아무렴 나 하나인데 누나들보다는 더 신경 써주시지 않겠어? 우리 엄마 하시는 식당 말이야. 나는 나중에 그거 물려받아서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면서 식당 일을 네가 한다고? 글쎄, 그런 생각 있으면 지금부터 자기 엄마한테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월급쟁이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야. 지금 당장은 우리 엄마가 운영하시니까 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누나가 백날 식당 일 돕는다고 엄마가 누나한테 줄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들이 최고인 분이거든? 아무튼 너도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단 것만 알아두라는 뜻이야. 내가 너랑 결혼해서 잘 살려고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 어때? 대단하지? 언젠가는 자기 엄마가 하는 식당을 독차지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집 둘째 누나가 거의 엄마 식당 일을 도맡아 한다고 들었는데 의외이긴 했습니다. 식당 일 같이 한다는 남자친구, 둘째 누나는 이런 사실을 알까 싶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돈 욕심 없이 직장 생활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름의 야망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귀여운 수준의 야망이긴 했지만요. 남자친구는 제가 얼마를 버는지는 잘 몰랐어요. 제가 사업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일인데다 업체 사람 만났들 말고는 혼자 있는데 차려입고 일을 하지 않다 보니 제가 거의 반백수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연애하는 동안 저한테 뭔가 자꾸 미래를 노력해야 하지 않냐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혼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은근히 강요를 하는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너도 이제는 뭔가 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이라면 나 지금 모자람 없이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더 하라는 건데? 너 얼마 버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는 것처럼 보여. 내가 너 돈을 더 벌라고 하는 소리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잖냐. 가진 거 없이 시작했으면
남들보다 더 노력은 해야지.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벌겠어. 그냥 정상적으로 노동하는 일로는 안 보여서 하는 말이야. 일을 못하겠으면 뭘 배우기라도 해서 너 가치를 높여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데 속뜻은 제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었죠. 말로는 저를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 가치는 충분히 높이고 있으니까 각자 일은 알아서 열심히 하자. 나 너한테 그런 말 들을 만큼 대충 사는 사람 아니야. 뭘 보고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일한다고 놀고 먹는 거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말 조심해줘. 나를 무시하는 말로 들리거든? 내가 너를 왜 무시해?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면서 그런다. 누가 너 놀고 먹는데? 그냥 걱정돼서 그런다. 앞으로 우리 결혼하게 되면 엄마한테도 인사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너 무슨 일 한다고 하냔 말이지. 무슨 일 하냐고 말씀드린다니? 설마 너 내가 하는 일이 말하기 부끄러워? 나 집에서 프리랜서 일 한다고 말씀드려. 개인 사업자도 하고 있다고 하면 되잖아. 어른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뭐 일로 쳐주긴 하는 것 같아? 번듯하게 옷 입고 출근을 해야 인정을 하시지. 아휴, 우리 엄마 성격 장난 아닌데. 내가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다. 나 놀고 먹는 사람 아니라고 통장이라도 갖다 바쳐야 하는 거야? 참, 별 걱정을 다 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 돈이나 더 모을 궁리해. 3천만 원 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겠다는 여자 없어. 우리 엄마가 나 장가 갈 때 전세를 얻어주신다니까 결혼하자는 거지. 내가 뭐 믿는 구석도 없이 그러겠냐? 저랑 교제 기간은 3년가량이지만 동네에서 알고 지낸 기간이 오래다 보니 남자친구와 제가 허물없이 말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자꾸 자기 엄마가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 걱정이 된다는 둥, 내가 잘 보일 노력을 너무 안 한다는 둥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에서 신혼집 전세를 얻어주겠다는 건 결혼 결심하기 전부터 해왔던 말이긴 합니다만 제가 남자가 집 해오고 안 해오고가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만 좋다면 제가 해놓은 집에서 신혼살림 차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것도 싫고요. 마찬가지로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온다면 능력껏 하라고 하겠지만 결혼할 때 저에게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댁에서 집 해주면 제가 최고급 품은 아니더라도 신혼집에 많이 빠지지 않을 만큼 혼수해놓고 남자친구는 예단이랑 예물 같은 사치는 하지 말자고 했지만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도움 없이 제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에게는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 할 거라는 말은 누누이 해왔고 그 사람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구독자분들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결혼 생각이 그다지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기도 했고 제가 외동이다 보니 부모님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저 자신 또한 싱글로 살 확고한 자신이 없어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게다가 아빠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아빠가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저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가고 하고 싶다고 하신 것도 한몫했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긴 했어요. 제 눈에는 부족한 게 많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남자친구 자랑만 했었죠. 부모님 안심시켜드리려고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은 다소 시니컬한 저에 비해 말 맞고 떠들썩한 예비사위를 예뻐하셨습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 딸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김서방 보면 너한테 참 잘해. 남자치고 여자한테 그 정도 맞춰주는 사람 잘 없어. 싸우지 말고 결혼 준비 잘하면 결혼해서도 잘 살 거야. 솔직히 엄마 보기엔 김서방이 땡 잡은 거긴 하다만 엄마는 큰 걱정 안 한다.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여? 언제는 쉰후이 많아서 걱정된다더니?
엄마가 딸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봐. 네 옆에 김서방이 든든하게 있는 거 보니까 괜찮다 싶어. 자기 입으로 저렇게 1등 신랑감이라고 너스레 떠는 게 우습기도 하고. 너한테 잘하면 엄마는 그걸로 된 거지. 엄마들은 대부분 딸한테 잘하면 그게 최고다라고 아실 겁니다. 남자친구가 본인은 1등 신랑감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결혼할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은 뭐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결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부모님께 잘했고 본인이 저보다 모르는 게 많아 가급적 제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조건만 따지면 어찌하나요? 서로의 마음도 중요한 거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남자친구를 좋아했고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한다고 믿었습니다. 같이 미래를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도 많이 했어요. 다만 제가 저의 수입에 대해 완전히 오픈하지 못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수입을 알면 남자친구가 괜한 자격지심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게 과도하게 기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혼해서 차차 알릴 계획이었거든요. 부부 사이의 경제적인 부분은 결혼 전에 100% 오픈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데 있다고 속이는 게 아닌 이상 이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 예비시댁 식구들은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서로 양가 부모님을 챙기긴 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의 명절마다 선물에 편지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남자친구보다 학벌도 낮고 가정 형편도 조금은 나은 것 같으니 사귀는 동안 저를 좋게 보시고 종종 명절 때나 평소에 떡국이며 반찬이며 남자친구 편으로 살뜰히 챙겨주시더라고요. 식당을 하시는데 동네에서 맛집이라며 반찬도 종종 챙겨주셨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나를 보내면 저도 둘을 보내는 식으로 보답은 당연히 했어요. 그래서인지 적어도 나는 이 사람 결혼하면 좋은 시어머님이 계시겠구나,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시느라 바쁜 분이셔서 우리 둘 사이에 간섭하기보다는 둘이 알아서 결혼 준비하라는 입장이셨고 저도 그 점은 좋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전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아들 장가 보낼 때 전셋값은 해주려고 했어. 이 동네 전세가 비싼 것도 아니니 그 정도는 해주마. 대신 둘이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집 살 때는 더 도움 주는 건 어려울 거야. 나도 이제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가게 일도 좀 덜 하고 싶구나. 그리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좀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며느리 들어왔으니 며느리 들어온 티도 좀 내고 싶고. 세아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하지만 상견례를 하고 나서부터는 예비 시모가 저를 자기 집 며느리라도 된 듯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비 남편과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상견례 때는 아무 문제 없었고 양가 부모님 모두 무난하게 결혼하겠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셔놓고는 막상 날짜를 잡고 나서 예비 시어머니의 간섭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신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하는 일인 거 아시면서 오라가라 하는 일이 많아지셨습니다. 결혼말 나오기 전에는 하지 않던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딸과는 입장이 다를 거란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해지면 아들 유세가 되는 거잖아요. 아들 가진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여자보다 잘난 줄 아신다지만 은근히 저를 결혼 전부터 기선제압하려 하시는 게 저는 딱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제가 열받는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날짜 잡는 거랑 결혼 장소 정하는 건 양가 집이 가까워서 문제가 없었는데 마련해 주기로 한 신혼집 문제로
상의 좀 하자고 부르셨을 때는 제가 마음이 좀 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연락하셨을 때부터 저를 언제든 시간이 남는 사람으로 여기시더라고요. 신혼집 문제랑 다른 거 상의할 게 좀 있어서 너랑 둘만 얘기하고 싶은데 식당 쉬는 시간에 잠깐 올 수 있을까? 그런데 어머니가 오라고 한 시간 3시는 제가 한창 송장 입력하고 발송 업무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안 하면 배송 지연이 생기는 거라 제가 그 시간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 시간이 제가 제일 바쁜 시간이라서요. 5시쯤 마무리하고 찾아뵈도 될까요?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그 시간에 오면 되지. 집에서 일한다는 사람이 뭐가 바쁘다고 어른이 오라는 시간에 못 오겠다는 거야? 5시면 그때는 내가 바쁜 시간이라 안 된다. 급한 일이니까 시간 내서 오도록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오라는 시간 맞춰서 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어머니 식당은 대박 맛집은 아닙니다. 어머니 말고 서빙하는 아주머니 한 분 계시고 어머니는 주방이랑 카운터를 같이 보세요. 사람들 줄 설 정도로 붐비는 식당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앉으라고 하시더니만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전세를 얻어주기로 했는데 요 며칠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새 전세가 좀 많이 올랐더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1억 정도 예산이 초과돼서 말이지. 너더러 보태란 말은 안 하마. 너 직업이 변변찮아서 돈 나올 곳 없다며. 현민이한테 들어서 알아. 그래서 어쩔 수 없다만 대출 껴서 집을 얻어줘야 할 것 같구나. 우리 아들 명의로 얻어주면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할 듯한데 괜찮니? 갑자기 대출을 1억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에 생돈을 이자로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 집에서 차라리 신혼살림을 차리는 걸 말씀드릴까 말까 속으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직업이 변변찮다는 어머니 말을 듣고 저는 그 말을 꿀꺽 삼키게 되더라고요. 글쎄요, 어머니, 집을 매매하는 것도 아니면서 전세를 1억씩이나 대출을 받아 시작하는 건 좀 아닌 듯한데요? 네 생각은 그러니? 하기는 그럼 무리해서 매매를 하고 융자는 너희들이 갚아나갈래?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동명의 해주시는 거면 같이 갚을 거고요. 현미 씨 명의로 하면 현미 씨가 알아서 해결해야죠. 어머니 부부 별산지인걸요? 그렇지만 공동명의로 해주시겠다면 같이 대출은 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편 명의로 해주신다고 해도 부부가 같이 갚아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신 저희가 의심돼서 저도 다소 딱딱하게 대답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에. 너 이렇게 네 돈 내 돈 따지는 애였니? 아니 우리 아들이 월급쟁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집 사면 1억보다 더 대출받아야 할 테고. 그럼 이자 내고 나면 너한테 생활비 줄 돈도 없을 거다. 내 생각에는 둘이 같이 갚아나가는 게 맞아. 근데 네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이 아니라 내가 크게 걱정이지. 무리해서 집을 산들 대출을 갚는 것도 문제잖아.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빚은 내야 하는데 어찌할지. 너는 우리 아들보다 대학도 좋은 것 나와놓고 번듯한 직장도 아직 없어서 어쩐다니?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더 직장 잡기 힘들 텐데 말이야. 어머니, 저 지금 노는 거 아니고 집에서 돈 벌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저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업자로 버는 돈이 뭐 얼마나 된다 그래. 둘이 알아서 결혼 준비하라고 했다면 내가 너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답답해.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 아니냐. 네가 사업하다 망하면 우리 아들이 너 고스란히 먹여 살려야 하는 거잖아.
이러니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내가 오죽하면 식당을 우리 고생하는 둘째 딸 말고 현민이한테 물려줄 고민을 하겠니? 어머니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미리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아들에게 짐짝 같은 존재가 돼서 등골을 빼먹을까 봐 걱정을 하셨고요. 전세를 얻어주든 집을 사든 간에 며느리랑 공동명의 해주기는 싫고 아들이 혼자 갚는 꼴은 보기 싫으셨던 걸까요? 게다가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노는 거나 다름없다고 여기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현민 씨한테 식당 물려주시는 건 어머니 자유죠. 근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 등골 빼먹을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혼집 얻어주시는 게 어려우시면 그건 제가 현민 씨랑 다시 상의해 볼게요. 예비 시모 만나고 오는데 왠지 기분이 묘하게 더럽더라고요. 전셋집 얻어주시겠다고 한 것도 제가 해달란 거 아니었고 그쪽에서 먼저 큰 소리 친 건데 말 달라지는 것도 웃겼고 저를 따로 불러서 얼마나 버냐는 둥 아들보다 못 버는 줄 알고 무시하듯 말씀하신 것도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에게 따지고 싸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랑 나눈 대화를 얘기했고 집 대출이 버거울 것 같으면 다시 상의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 따로 불러서 저런 말씀하신 거 기분 나쁜 점도 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백수도 아니고 돈 벌고 있잖아.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자기도 설마 내가 집에서 편하게 있다고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앞으로 어머니가 나 따로 불러서 저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어머니는 내가 자기 등골 빼먹고 살까 봐 걱정이 한가득이시더라. 아, 그러셨어? 어머니도 참,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데도 그러시네. 근데 엄마가 걱정이 많으시기는 하더라. 내가 너보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오래 일한다고 월급이 오를 것 같지도 않은데 처음부터 집 때문에 빚내서 시작하면 힘들다고 생각하시나 봐. 아무튼 내가 엄마한테는 잘 말씀드려 볼게. 엄마가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해서 조금 힘드신 것 같기도 해. 괜히 집 걱정 말라고 너한테 큰 소리 쳐서 미안하네. 근데 우리 엄마가 답답하신 것도 이해는 해줘. 너랑 나 돈도 잘 못 버는데 내가 너 먹여 살리면서 빚까지 갚을까 봐 그런 거야. 아마 엄마도 생각이 있으셔서 너 부르신 거겠지. 남자친구 말대로 식당 장사가 안 돼서 힘드신 거면 집을 얻어주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상견례 전에 진작 말을 했어야죠. 그래도 남자친구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마음이 누그러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를 무시하듯 말씀하신 건 여전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저와 남자친구는 또 어머니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미리 무슨 말을 들은 것 같은 게 분명한데 은근히 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은주야. 우리 엄마가 보자고 하신 거 말이야.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나 봐. 우리 앞으로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절대 자존심 세우지 말고 무조건 우리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데? 자기한테는 뭘 하셨어? 나도 자세히는 몰라. 하지만 분명 우리 둘한테 좋은 일임이 틀림없을 거야. 내 말 명심해. 절대 우리 엄마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자.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날이 제가 예비시모를 본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결혼을 포기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어느 정도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예상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지난번 했던 신혼집 얘기를 하신다면 그냥 제가 집에 있다는 말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 달리
그날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속내를 확인하고는 이 결혼 못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비단 예비 시모의 언행만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기 엄마 편드는 예비 남편의 태도도 저에게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전에 내가 걱정을 덜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둘이 같이 불렀다. 운주 너 때문인 건 짐작하고 있을 거야. 내가 무슨 말 할지 혹시 짐작하니? 아니요, 어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혹시 신혼집 문제라면 저도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긴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더 듣지도 않고 중간에 끊으셨습니다. 네가 뭘 어찌 한다고? 됐다. 방법은 무슨. 내 말부터 들어. 내 생각에는 네가 돈도 안 되는 그 사업인지 뭔지 때려치워야 일이 될 것 같구나. 너 한다는 그 사업 말이야. 그만두고 당장 다음 주부터는 내 식당 나와서 서빙부터 배워봐라. 내가 보니 그래도 너는 손도 야무지고 입속이 빠른 아이니까 장사가 잘 맞을 듯 싶어. 어떠니? 난데없이 예비시모 식당에서 서빙부터 배우라는 말에 저는 놀라기보다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라고요? 어머니 저 사업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왜 멀쩡한 일을 놔두고 어머니 식당 일을 해요. 저 버는 돈보다 월급 많이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도 농담 반으로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진심이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니? 예, 나 지금 너한테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 집에서 하는 그 사업인지 뭔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돈을 번다는 건 믿지도 못하겠다. 아니, 우리 현민이도 그러더구나. 네가 얼마 버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지. 길게 보면 언젠가는 내가 하는 식당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맞다 싶고, 이래봬도 내 식당이 15년 넘게 이 동네 대박 맛집 아니냐. 어쨌든 네가 일하는 거 봐서 나도 언젠가는 물려줄지 생각해보마. 어떠니? 너도 시답잖은 일 하느니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나을 텐데. 저는 어머니 입에서 시답잖은 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맥이 풀렸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시답잖은 일을 하는 시답잖은 며느리겠구나 싶어 이 결혼은 안 되겠구나 결심이 서더라고요. 줄곧 중간에서 자기 엄마와 내 눈치를 보던 남자친구도 결국은 자기 엄마를 거들더군요. 그래, 운주야. 우리 엄마 말대로 하면 어떨까? 내가 말했지. 자존심은 버리라고. 엄마 식당이 지금 조금 고비긴 한데 우리가 물려받아서 하면 월급쟁이보다 훨씬 나을 거야. 평생 먹고 사는 수단이 생기는 거잖아. 내가 말했었지. 우리 엄마는 누나보다는 나라고. 나 같으면 우리 엄마 식당 물려받을 수만 있다면 공짜로 일해줘도 불만 없겠다. 어때? 우리 엄마 말대로 할 거지. 당장 집에서는 그 사업 때려치우고 우리 엄마한테 식당 일 배워라. 어? 그럼 우린 걱정 없어. 이미 자기 엄마 식당 주인이 된 것처럼 상기된 얼굴로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어이가 없었던 저는 어머니에게 하는 대답을 그 인간에게 날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나 엄마 식당에서 공짜로 일해주지 그래?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가 화를 내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니? 그래서 내 식당에서 일 못하겠다 이거야? 내가 월급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내 식당 물려받으면 너한테 훨씬 좋은 일일 텐데 지금 누가 화를 내는 거냐? 집을 해줄래도 네가 돈을 제대로 버는 거 봐야 빚을 내도 낼 거 아니냐. 내가 나조차고 이런 줄 알아? 어머니, 제가 돈 벌 만큼 번다고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우스우세요? 저 식당 일 안 해요. 어머니 식당 물려받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거든요. 그리고 집이고 뭐고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 결혼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팔뚝을 잡으면서 사나운 표정으로 앉으라고 눈짓을 하는 겁니다. 은주야, 너 왜 그래?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 말에 말대꾸하고. 내가 당부했잖아. 우리한테 좋은 일이라고. 이러지 말고 빨리 앉아. 너 이대로 나가면 우리 진짜 결혼 꼬여. 나한테 뭐가 좋은 일인데? 며느리는 식당에서 공짜로 부려먹고 신혼집은 네 명의로 하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이야? 누굴 바보로 알아?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같이 벌떡 일어나시며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어디서 싹수 없이 말대답 꼬박꼬박 하냐고 그때부터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판사판 이미 결혼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대들었어요. 아줌마, 그 잘난 식당 매출이 도대체 얼만데요? 아줌마 나보다 돈 많이 벌어요? 어디 한번 통장 까보자고요. 내가 보아하니 딱 견적 나오네요. 한 달에 매출 500이나 나와요?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면 월급도 안 나오겠구만. 얼마 나라를 우습게 알았으면 이 코딱지만한 식당에서 월급도 안 주고 나를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인건비 아껴서 그 돈으로 아들 명의 집 대출 내주려고 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한 말이었는데 어머니는 전곡이 찔린 듯 움찔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완전 막말 대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식당 우습게 보지 말어. 아무렴 집에서 잠옷 입고 일하는 너보다는 훨씬 잘 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300 버는 일이 쉬운 줄 아니? 나온 참.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네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목소리 높이고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니? 우리 아들하고 사귀는 동안 나한테 그렇게 살랑거리고 자란 거 다 가식이었구나.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네. 나 이 결혼 못 시킨다. 내 식당에서 일할 생각 없거들랑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도 하지도 말어. 그래서 저도 맞받아쳤습니다. 누가 할 소리를요. 아줌마가 먼저 말해두니 나야말로 고맙네요. 나도 이 결혼 안 해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신혼집 걱정 말라고 4명이 집에서 살림 시작해도 된다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아우 천만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아줌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요. 제가 집에서 일한다고 별 볼 일 없는 줄 아셨나 본데 제가 아줌마보다 돈은 몇 배로 벌걸요? 지금 아줌마들이 누굴 놓친 건지 똑바로 알아두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을 열어 계좌를 깠습니다. 그 와중에 눈을 크게 뜨고 제가 보여준 화면을 보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눈이 더 커지면서 놀라더군요. 뭐니 이건? 2천만 원? 창고에 대체 0이 몇 개나 있는 거지? 1, 10, 100, 1000만, 10... 어? 이게 지금 네 통장 맞는 거야? 은주야, 너 사업한다는 게 수익이 이 정도였어? 와, 너 정말 몰랐다. 나한테 말 안 한 건데 대박이다, 은주야. 왜? 맨날 화장피도 없이 피곤한 게 생긴 거 봤으니 알 거 아니야. 나 돈은 많지만 절대 쉽게 벌지 않아.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근데 내가 결혼할 사람이랑 그 가족이 나를 무시해? 미안한데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오늘부로 파혼이야. 제 통장에 찍힌 액수와 제 소유 아파트의 존재를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이만저만 놀라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삿대질을 하며 저에게 결혼 못 시킨다고 하던 양반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어머 얘! 너 이렇게 능력 있었으면서 왜 말을 안 한 거야? 그랬으면 내가 쓸데없는 걱정도 안 했을 거 아니냐. 너무 잘 됐다. 그렇지 현민아? 너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네가 가정 좀 하면서 마누라 내줘 해도 되겠다. 그죠 엄마?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은주 만나는데 평생 운을 다 쓴 거라고요. 은주야,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라는 말은 못 들은 걸로 하자. 우리 결혼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의논해야겠네. 일단 대출 받아서 내가 집을 해갈 필요도 없겠다.
두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김칫국 들이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부터 더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전날까지는 저도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하루 만에 결혼을 때려치우겠다고 마음먹게 되다니요. 결혼이란 게 정말 좋아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깔린 집안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헛물켜지 마. 오늘부로 너희 엄마는 나한테 아줌마일 뿐이고 너도 그냥 남이라는 것만 알아둬. 파혼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 알고. 금전적인 손해는 각자 감수하는 걸로 마무리 짓자. 아줌마, 여기서 깨끗이 끝내고 우리 부모님이나 저한테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며느리 보시려거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셔야 할 거예요. 아들만 잘나지 않았다는 걸 좀 아시라고요. 제 성격상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줄 알아차린 남자친구는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싹싹 빌었습니다. 옆에 자기 엄마가 있었지만 제대로 실수했다는 얼굴이었죠. 그 사람 엄마도 일단 한보 후퇴해야 맞는 상황이라고 여기고는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어머, 얘! 너 화 많이 났구나. 내가 아까 맛있어 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이제 와서 파혼하면 둘 다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내가 괜한 말 했으니 화 풀어. 파혼이라니 그건 안 될 말이야. 결혼 전날에도 아니다 싶으면 파혼하는 거죠. 저는 파혼하는 일이 리스크 줄이는 일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는걸요. 아무튼 저는 제 입장 말씀드렸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더 할 말 없다고 일어서는 저를 몇 번이고 붙잡았지만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그날 바로 결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 놈은 그날 이후 근 한 달을 저에게 매달리고 붙잡고 난리였는데 결국 우리 부모님이 나서니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은 물 건너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혼할 당사자들끼리 서로 안 맞아서 예비시보만 잘 구슬리면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진짜 문제는 우유부단하게 자기 엄마 편드는 남자친구도 잘못이 큰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소유물인가요? 요즘이 무슨 며느리를 몸종으로 여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고 그 나이에 자기 엄마에게 휘둘리는 것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아들 끔찍하게 아끼는 엄마 밑에서 식당을 물려받든 뭐라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겠죠. 어찌 보면 지금은 결혼할 시기가 아닌데 왜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냐고 제 인생이 절 잡아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 사업에 더 올인하면서 돈이나 죽어라 벌려고요.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저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파혼하고 나서 부모님 얼굴 보기 죄송하고 결혼 소식 알린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미안했지만 지금은 이혼 소식 알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스스로를 위로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 인간과 가족들과는 마주치지도 볼 일도 없길 바라며 저의 파혼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쓴소리든 듣기 좋은 소리든 한마디라도 해주신다면 구독자님들께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